누구나 은퇴 후엔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경력과 연금만 믿고 있으면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끝났다는 생각에 빠진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고립이 밀려옵니다. 특히 50대, 60대의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년 보장이 곧 행복한 노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 천국일 줄 알았나? 공무원의 충격적인 은퇴 비극과 생존 전략. 안정된 삶의 상징이었던 공무원의 은퇴도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이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겠지?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고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니 은퇴 후엔 편안한 노후를 보낼 거라는 생각,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데다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까지 겹치며 많은 공무원이 은퇴 후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현실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연금만 믿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례는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A씨입니다. 그는 교사로 일하며 매달 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고 은퇴 후엔 안정된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약 200만 원. 처음에는 충분해 보였지만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 생활비는 물론 의료비와 각종 유지비까지 고려하면 한 달 예산은 최소 3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죠. 부족한 100만 원은 결국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모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겠지 싶었는데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연금 외에도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걸 퇴직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2. 사회적 고립이 불러온 우울감. 두 번째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B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일에 몰두했던 그는 은퇴 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아 오히려 우울해졌습니다. 특히 주변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기며 점점 고립감을 느꼈죠. 아침에 일어날 이유조차 없어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그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일할 때는 항상 바쁘고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나만의 활동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3. 경제적 압박에 다시 일터로 나선 C씨. 마지막 사례는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C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자녀의 학비와 결혼 자금 지원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3년 만에 모아둔 돈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결국 그는 택배기사로 재취업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C씨는 일터로 돌아간 후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았지만 경제적 준비를 더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은퇴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공무원도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공무원 은퇴가 흔들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적인 생활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심리적 고립,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가족 지원 부담, 생존 전략, 은퇴를 준비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 마련하기. 연금은 안정적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부업이나 투자 등으로 추가적인 수입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부동산 임대나 온라인 강의 등 은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2.
사회적 관계 유지와 취미생활. 퇴직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독서 모임,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세요. 3. 건강관리와 보험 활용하기. 노후에는 건강이 재산입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챙기고 갑작스러운 의료비에 대비해 실손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퇴직 후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공무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왔던 만큼 이제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은 더 오래 행복합니다. 퇴직 후 공무원도 무너질 수 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생존 전략. 퇴직 후에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많은 공무원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공무원이 겪는 주요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나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퇴직 후 공무원이 처하는 세 가지 큰 위기. 연금은 안정적이지만 부족하다. 연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엔 꽤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이상 세대는 자녀, 학비나 결혼 자금 같은 추가적인 지출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죠. 결국 이런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퇴직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할 때는 시간에 쫓기던 사람들이 이제 하루를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채워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끊기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며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이지만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특히 가족 지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노후 주거 유지비는 퇴직 후 공무원들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전문가의 세 가지 해결책. 1. 연금 외 추가 수입원 만들기. 연금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시 작은 부동산 투자로 월세 수익을 확보하거나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지식 공유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소규모 창업이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보세요. 2. 사회적 관계와 취미생활 유지. 사회적 고립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추천활동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독서 모임 등은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팁. 은퇴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우울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3. 건강관리와 보험 준비. 은퇴 후 가장 큰 위협은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정기적인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운동 루틴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요가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무릎, 관절이나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 활용법.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갑작스러운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세요.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해결책의 효과. 사례 1. 은퇴 전 부업으로
자리를 잡은 김 씨 50대의 퇴직을 앞둔 김 씨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룬 주제는 공무원 생활 중 겪었던 노하우와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은퇴 전에 시작한 부업이 지금은 제 주수 입원이 됐습니다. 연금과 함께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사례, 이 커뮤니티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인 박 씨. 퇴직 후 혼자 집에 있던 박 씨는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독서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지금은 매주 만나는 사람들과 즐겁게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활동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집에서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사례 3.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은 이 씨. 퇴직 후 건강 악화로 병원비가 급증했던 이 씨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매일 걷기 운동과 적절한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그는 병원비 지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안정을 찾았습니다. 운동과 식단만 바꿔도 몸과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젠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연금이라는 안정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